최근에 뭐 태국과 캄보디아도 있고 중동에서의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보면은 수위가 굉장히 낮고 절제돼 있어요. 사실 자기들에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절제돼 있고 신중하다. 요번에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무기 고도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은 미국이 트럼프가 대화를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차이가 곧 결국 핵무기 보유 때문에 나온 것이고, 아마 이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핵무기를 고도화했던 어떤 명분, 배경, 이게 어떻든 맞았다. 그런 선택이 옳았다라는 일종의 확신. 또 한편에서는 역시 미국이 예전에 뭐 리비아나 파나마나 어떤 국가든 정권 교체를 시도한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국은 믿을 수 없다.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종의 이제 굉장히 위협감이 한 축으로 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최근에 국방 전략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NSS죠. 서방구 중심의 미국 질서를 확고하게 쥐고 가겠다. 그리고 소위 선택적 개입을 하겠다. 해당 지역의 안보는 그 지역이 책임지고 나름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조를 밝혔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쉽게 정리하면은 강대국 정치거든요. 강대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이걸 지정학적 위기라고 이제 본 것이고, 다단한 국제사변이라는 건 태국과 캄보디아도 있고 중동에서의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제 이 단어를 그런 방식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사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굉장히 노골적인 비난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김정은의 발언 내용 그리고 실제 북한의 보도 내용 사실상 다 보면은 수위가 굉장히 낮고 절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에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절제돼 있고 신중하다. 굳이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사변이라고 할 필요 없이 특정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 위반 공격 행위 이 자체를 그냥 지적하면 되는데 이거를 거의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이 적정한 관리 모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작전 전개 방식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국방력이 약하고 경계나 경비 수준이 굉장히 낮고 대공 수준이나 이것도 굉장히 빈약한 국가에 해당되는 작전 방식이죠. 초기에 공습을 통해서 대공미사일 체계를 일단 무력화시킨 다음에 특수부대를 잠입시켜가지고 지도부만 살짝 빼오는 방식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111만 정도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뭐 경호, 경비, 경력도 상당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그 수도권이나 도시 방어를 하는 대공미사일 체계도 과거 소련 때 쓰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무기를 가져온다든가, 최근에 뭐 러시아로부터 일부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소규모의 특수작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평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공체계 밀집도가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대공 화력이 많이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래서 고공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낮게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제 그걸 무력화시키는 화력망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대공 화력망이 가장 촘촘하게 구축된 도시가 평양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구축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정밀 타격,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에는 사실상 사용되진 않았지만 원래 미국이 북한 정도의 규모를 제압하려면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그러니까 소위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이죠, 타우러스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포화 사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평양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터널로 구조화되어 있는 각종 시설, 도피, 은닉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을 찾아서 이렇게 바로 체포한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작전 수준으로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마 오히려 더 김정은이 선택했던 핵무기 고도화의 길, 그리고 미국과 일정하게 대치하면서 장기전을 치르는 지금 구도,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실 기득권층이라는 거는 권력 엘리트들에 해당되고 이 동심원 안에서는 상당히 결속적인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지도자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서 뭐 혼자 살아남겠다고 다른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자체의 기득권 세력에서는 완전히 이제 배제되거나 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를, 정치 문화를 갖고 있어서 북한에서 운명 공동체로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조금 관계가 가까워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번에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무기 고도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은 미국이 트럼프가 대화를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차이가 곧 결국 핵무기 보유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렇게 전략적 지위와 전략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 것이 판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